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듯이 지기현이 재판하는 거 보면 이건 재판도 아니고 개판입니다. 이건 완전히 기본적으로 내란 재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엄중함을 떠나서 재판장으로서의 기본조차 갖춰 있지 않은 이런 자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보다 못해서 증인이 나와서 나 귀찮으니까 증언 못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상원입니다. 노상원이 어떤 자입니까? 지금 우리가 슬슬 드러나고 있지만 그야말로 브레인 역할을 한 자입니다. 김용현 뒤에서 모든 그림을 다 그려준 자입니다. 보면 윤석열이는 허수아비고 노상훈이가 실제적으로 모든 계획을 다 짜고 김용현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직 장성들, 현직 사령관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자들한테 엮여가지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노상원입니다. 재판받는 태도도 아주 불손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언을 거부하는데 나 귀찮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지기현이 실실 웃기만 합니다. 노상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증언 거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맞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염두에 두고 김모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서적 정리를 지시한 건가요? 그 밑에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도 써 있는데 그건 왜 안 읽으세요? 실제로 대수장 교육하셨어요? 그 아이가 11월 달에 사망해서 못했습니다. 원래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재판장은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왜 저런 태도를 보입니까? 지기현이 그동안 재판을 어떤 식으로 해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게 윤석열 내란 재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노상훈은 뭐 이미 끝났다. 나는 사형이다. 뭐 자포자기 심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지가 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재판정에서 나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지기현이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해왔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사법부는 모욕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법부가 얼마나 진짜 하찮게 보였으면 이렇게 피고가 저런 식으로 재판장 앞에서 저런 식의 대답을 합니까? 귀찮아서 증언을 못하겠다? 그리고 더 지기현의 태도는 더 웃기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취지로 내가 이해하고 있다. 왜 자기가 추론해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본인 입으로 얘기해야지. 그리고 오히려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준엄하게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감 판사하고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겠다. 우리 독립성 보장해달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만한 자격을 갖췄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를 지기현 재판장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그 앞에 노상원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귀찮아서 얘기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신유진 변호사님, 네. 증언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봤지만 네. 나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지금까지 법정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재판장의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장이 오히려 그거를 내가 해석해 보니 자신의 형사 처벌과 관련 있는 경우라서 진술을 거부한다 이런 취지를 받아들였는데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뭐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귀찮아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까지 만들어준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적이 재판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방지기 짝이 없잖아요. 아니 정말 재판장이면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태도가 그따위가 뭐냐 이렇게 혼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도대체 노상원이 누가 재판을 하길래 이렇게 함부로 안을 봤더니 바로 그 사람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보고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아예
재판부를 갖고 논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롱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 정도면 완전히 희롱하고 갖고 논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저런 모습을 초래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윤석열 구속 풀어주고 윤석열하고 뭐 실실 웃으면서 농담하는 것처럼 하고 변호인들한테 끌려가는 것처럼 하고 제가 언제 화를 냈어요 이런 장면 한번 보셨습니까? 이거는 거의 내란 수계의 동조 세력에게 마치 굽신굽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의기양양하냐? 본인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다고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재판부 우스코보도 보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에 아직도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이 두 가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노상원이 누굽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겼던 자가 바로 노상원입니다. 수거, 폭파, 수장. 어떻게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노상원은 그런 일을 했던 자입니다. 방첩사의 북파공작원 공작을 담당했던 당시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을 했을 때 그 밑에 있던 간부가 증언을 했어요. 북파공작 임무를 마친 대원은 어떻게 할까요? 폭사시켜라. 믿기지 않는 거죠. 예? 무슨 말씀? 조끼에 폭탄을 착용해가지고 멀리 보낸 다음에 원격으로 단추를 누르면 폭파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아 이자가 사람인가. 그리고 선관위 가는데 야구방망이, 망치, 케이블 타이 이거 직접 실행에 옮긴 자가 바로 문상호 아닙니까? 그 누구 지시를 받았습니까? 노상원입니다. 이런 자가 이제 와서 나 뭐 어제 야구방망이 위험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냐. 여기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어요. 들어보시죠. 정보대령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라면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북면 이런 물건을 잘 준비해둬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정보대령에게 준비하라고 한 물품이 준비되지 않아 질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롯데리아에서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정모대령이 준비할 야구방망이 등의 물품을 위협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위협하면 뭐라고요?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 위협하면 다 얘기하나요 원래? 증언 거부합니다. 저자는 어떤 자일까요? 일단 정보사령관까지 올라갔는데 사관학교 성적이 매우 뛰어났다고 그래요. 수석 졸업을 했던가 뭐 수석 입학을 했던가 그랬는데 그 머리를 가지고 이제 사령관까지 올라갔는데 품행은 매우 나빴어요. 성추행을 해가지고 성폭력을 해가지고 예편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저 부분을 주목합니다. 왜 선관위에 야구방망이랑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는가.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 김건희가 저지른 죄 덮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벌 받을까 봐 그리고 우리 마누라 감옥 갈까 봐 내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명분을 어디서 찾은 겁니까? 부정선거다. 이 부정선거 이거 민주주의를 망치는 거다. 이거 가지고 지금 부정선거를 해서 반국가 세력이 지금 날뛰고 있다. 이것을 일거에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부정선거론인데 이 부정선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관위 직원들 불러다가 고문하고 야구방망이로 두드러 패고 반죽음 해놓고 엠마 네 부정선거 했다고 자백해. 이렇게 해서 자백 받아놓고 딱 발표하는 거죠. 국정원, 방첩사, 검찰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윤석열은 50 이전에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유아입니다. 유아. 정신적 유아예요. 그렇게 해서 딱 발표하면 국민들이 그랬구나.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구 방망이 선관위 간 것, 이거 결코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명분을 부정선거로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사실은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노상원은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엄을 기획했던 기획자고, 그래서 햄버거 회동을 하고, 햄버거 회동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관위원장 잡아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위협하면은 그럼 불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서슴없이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화면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화면 짧게만 봤거든요. 그럴 때 아니 저자가 그 어떤 삶을 거의 한 반 포기 상태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영상을 좀 더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굉장히 자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살아나겠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삶을 포기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오히려 모든 것들을 자백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부인하는 그런 태도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보면은 저 사람, 그러니까 특검 검사가 얘기하는 거를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뭔가를 대답해야 되겠다는 나름의 전략을 갖고 나온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버티고 저항하면 언젠가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법부가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연길님, 지기현 이자가 재판을 그렇게 개판으로 만드니 노상원이 재판부를 개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루빨리 지기현 이자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기억 안 나님, 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자가 판사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사법부 정말 걱정됩니다. 어쩌다 사법부가 저 모양이 됐을까요? 국민들이 반드시 응징할 겁니다. 때가 되면 국민들이 사법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기현이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어떤 패널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만, 2월 달에 재판부 인사가 있는데, 판사들 법관 이동이 있는데, 지기현이가 그때까지도 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냥 인사해, 그러니까 재판장 맡아가지고 그냥 놀다가 가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기현이가 어떤 짓을 꾸밀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검에서 조사를 다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진술을 한 것 맞냐. 지난번에 나왔던 증인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자백을 했죠. 그런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특검에서 저렇게 이제 내용 진술한 것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증언 거부한다. 그러면 대체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단 그 재판부에서는 본인이 그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직접 증거가 있고 진술, 법정에서 한 진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특검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뭐 이게 인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본인이 직접 본인이 말했고 말한 대로 작성된 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다 사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본인이 자신의 말을 다시 증언 거부로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예를 들면 문상호라든지 다른 자들에 대한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예를 들면 CCTV 이런 것까지 합친다면은 본인의 단순한 진술 거부로, 증언 거부만으로는 뭐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진건 부장판사 재판을 보면 나온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면 정확하게 딱 논점을 짚잖아요. 지금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닙니다. 뭐 혹은 그 말도 안 되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시면은 고위 공직자라서 그런 말을 안 됩니다 하고 딱딱딱 정확하게 정말 헌법에 따라서 재판장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이 재판에서 뭔가 법과 정의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랑 지금 노상원의 적을 보면은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제가 노상원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내란이란 말이 너무 오래 쓰니까 일부 국민들이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노상원이라는 인물은 지금 내란 과정에서 고문 기획자라고 지금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고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문 기획자 앞에서 재판장이 저렇게 보여주는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야구방망이로 때려가지고
뭐 족쳐서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씌워서 야구방망이로 고문해서 가짜로 부정선거를 만들려고 했던 저런 사람한테 재판관이 저런 모습 보여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거 국민의힘에도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자꾸 요즘 불타기를 하고 있는데 고문 기획자라니까요. 고문 기획자를 써서 자당의 대표까지도 체포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재판을 진짜 엄중하게 봐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이자 고문 기획자라고 불리는 인물의 재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장난하듯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마치 봐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지기현 부장판사가 글쎄요. 이 재판을 끝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뭐 수시로 법정에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법정에 들어가서 증언도 해보고 그래서 아는데요. 그러니까 법정이라고 하는 형식을 만든 거는 뭐 옛날에는 뭐 고문을 통해 가지고 억지로 입을 열었지만 위험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거기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거짓말을 못 하고 내가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엉뚱한 발언을 하면 나한테 큰 불이익이 온다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하러 법복을 입고 있습니까? 법복 갖춰 입고 그리고 엄숙하게 앉아서 거기에 안에 앉아있는 피고가 감히 다른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갖추는 거거든요. 근데 노상원에는 하나도 긴장을 안 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귀찮으니까 나 얘기 안 할래.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에 사법부, 법정이 지켜왔던 그 형식적인 틀마저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조롱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이건 아예 사법부가 그럴 자격을 못 갖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워해요, 사법부가. 저는 사실상 노상원이 내란 수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자가 바로 노상원 아닙니까? 윤석열이 내란 수괴지만 그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자가 노상원입니다. 윤석열이 노상원을 몰랐겠습니까? 노상원이 롯데리아에서 이렇게 정보사령관하고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했던 것들이 CCTV에 안 담겨 있었다면 우리가 노상원의 존재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수첩에서 다 드러났지만 그 CCTV 영상을 보면 막 이렇게 복면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이야 선관위 직원 잡아가지고 복면 씌우고 야구바따랑 두어밥 패고 말이야 이러면 다 불게 돼 있어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연까지 하면서 모양을 재현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 이랬던 자가 노상원인데 지기현이가 어떻게 재판을 하길래 그 앞에서 이따위로 행동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기현이는 재판의 신성함, 법정의 신성함 그 이야기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하는 짓이 지금 신성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신성한 재판이고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칠순잔치 사회보도 타는 놈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한테 맡기면 안 되겠구나 했던 걱정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위헌성 제기가 되니까 이걸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하고 있는 게 지기현이고 지기현이가 워낙 유명해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로 가려져 있는데 김용현 재판하는 판사 한성진이라고 있어요. 이자도 세워라 내워라예요. 그리고 지금 이하상 뭐 이런 자들이 와서 막 설치고 까부는 게 바로 한성진 판사 앞이거든요. 그런데도 가만히 놔둬요. 심지어 변론문을 하루 종일 읽어요. 보다 못해서 특검 쪽에서 저거 제지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이하상이 그 변론의 자유 변호인들을 제약하지 마라. 그러면서 재판장 대신에 지가 진행을 해요. 계속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전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재판 진행 형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김용현 변호인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변호인단 모두가 재판을 이렇게 해도 재판장이 제지를 안 하네
라고 하면서 점점 당초에 지기현 재판장으로부터 그런 시그널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범위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고 감치 선고까지 받아도 그거 굴하지 말고 우리가 더 나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지지해준다. 그런 걸 보고 지금 뭐 변호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성진 이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최종 결정권자는 처장이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서성광 검사입니다. 지금 변론 요지서에 요지만 낭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변론 요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증인도 지금 바쁜 시간을 내서 출석한 상황인데 시간을 낭독하면서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은 좀 증인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 이 변론 요지서 요지 그 의견 진술에 좀 시간을 좀 제한을 주셔서 증인에 대한 예의를 빠른 시간 갖추기 내에 전에 좀 요지가 낭독이 서검사님, 되고 증인에 또 대한 이제 예의를 갖추기 서면이 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분히 그 대통령과 장관에 의미를 대한 확인할 예의부터 수 있기 갖추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신속한 좀 그리고 재판 변론하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변호인에 증인 신문이 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휘해 주시기 변론 바랍니다. 활동에도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지가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그리고 변호인 얘기하는데 장관님 하더라고요. 근데 그나저나 이하성 저자는 왜 아직 감치가 안 되는 거죠?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안 해요? 집행 자체가 사실 뭐 특정 다 됐을 텐데도 지금 뭐 그런 후속 지금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하성과 함께 그 감치 명령 받았던 권 권우현 변호사. 의원. 네. 권 의원은 이 앞번에는 법정에 안 나와서 감치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왜 감치를 못하죠? 재판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이진관 재판장이 진행하는 사건이었고 지금 이 사건은 이제 다른 한성진 재판장이 진행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람세스님, 김용현이는 코털 뽑고 앉아있더만 저도 봤어요. 이거 하는데 계속 아이고 나 세상에 지금 지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거 하는데 코털을 뽑고 있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조만간에 무기징역 선고받고 사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신이 혼이 나간 건지 아니면은 재판장 앞에서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건 정말 상상조차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 재판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뭐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재판부를 그냥 둬야 됩니까? 지금 한상진, 지기현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이 3인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한성진이에요. 한성진이에요. 네, 한성진입니다. 한성진이죠. 그래서 제가 한성진 재판장한테 변호인들이 어떻게 되어야 보니까 막 가르치고 명령을 하라고 들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거기서 쩔쩔쩔쩔 매는 모습이 나오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도 모자랄 세력들이 코털 뽑고 오히려 재판장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사실 옛날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도 논란이 됐던 판사거든요. 그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 이게 또 뭐 정치적으로 뭐 누구 편이다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은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재판부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주시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믿음을 주기는커녕 재판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야 이러다가 내란 속에서 다 풀려나고 줄줄이 내란 세력에 대신 활개치는 거 아니냐는 지금 걱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기현, 한성진, 조희대 이 세 사람은 아마 지금 이 내란 세력 청산과 더불어서 만들어지는 드라마에 악인 3인방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준희님 서명합시다. 사법부 문제 신문고나 국민청원에 올려서 국민 무서운 걸 알립시다. 100만 명 이상 서명하면 사법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요? 누가 초안만 작성해 주시면 저라도 올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그럽니다. 글쎄요. 서명운동이라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법개혁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사실상 똘똘 뭉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을 지금 구속시킨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정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하고 일단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분리시킨 상태에서 증거인멸 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확보되어 있는 증거나 진술, 증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단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하고 사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이 내란범들은 그냥 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의식하면서 뭔가 자꾸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태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이제 6선으로 최다선인데요. 개헌 잘못했고 탄핵 사유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것에서 윤석열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전 죄가를 그냥 치러야 됩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아마 제가 볼 땐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노상원, 김용현 이런 인간들도 정말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태도를 바꿀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언젠간 구해줄 거야. 다음번에 정권 바뀌면 난 또 사면 받을 거야. 이런 식의 기대를 하니까 법정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물렁하게 사법부가 대응하는 거고. 일단 지금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춤하고 있는데 위헌성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신유진 변호사님 뭐가 위헌에 걸린다는 겁니까? 일단 지적하는 바로는 저는 뭐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적하는 바로는 그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처음에는 소장이었지만 지금 사무처장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관여되는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뭐 어쨌든 이 사건이 이 법률이 위헌 여부가 제기가 돼서 위헌 심판으로 갔을 때 판단을 하는 판단 주체가 선수를 뽑는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데 검찰을 지휘하는 자가 다시 판사를 고른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상의 만들어낸 논란이라는 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의 소지조차도 없애고자 하는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재판부 제가 쭉 보면은 이것도 분명히 조이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조이대가 천대엽과 짜고 야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함께 한 배를 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특검은 출발을 했고 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장 전담재판부에 완전히 믿을 만한 놈들 다 박아가지고 영장 다 기각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재판은 그 제일로 좀 부족한 놈이 누구냐? 직위원? 맞아. 그놈 모질이지. 그놈 심어. 김용현이는 그 다음 모질이 심어. 이렇게 돼가지고 대충 끌다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그림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가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세상 천지의 구속 기간을 날짜도 아니고 시간으로 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특검도 이제 12월 28일 날 끝나가는데 특검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진작 간파하고 꼼짝 못하는 것들을 더 찾아내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 특검이 끝나고 나면 2차 특검 바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일보가 갤럽에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2차 종합특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60% 가까이가 2차 종합특검 해야 된다.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32에 불과해요. 그러면 왜 특검 찬성하냐? 기존의 특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존의 특검 잘했다는 평가보다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높아요. 잘못하고 있다가 44, 잘하고 있다가 40. 이걸 보면 국민들이 야 특검 부족했어. 2차 특검에서 더 확실하게 밝혀야 돼. 이건 뭡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진행하는 재판을 무력화시킬 강력한 수사를 특검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아직 특검에서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진짜 궁금한 거를
뭔가 풀어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 거야? 이걸 못 풀고 있잖아요. 노상원 수첩에 도대체 왜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야? 노상원은 지금 왜 저렇게 귀찮아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린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과거 우리 신군부 쿠데타도 마찬가지지만 신군부가 도대체 왜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이걸 못 푸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적으로 나온 불법 위헌행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처단하는 거지 그 전에 있었던 왜 저런 것들을 기획하게 된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번에 또 내라는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심들을 국민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지체됐다.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시간도 지체됐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극우 진영에서 결집해서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바람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미 증거가 상당히 많이 소멸된 상태였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알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 이거는 반쪽짜리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거죠. 노상원이 개판치고 이하상이 이렇게 뭐 완전히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그런데 거기를 딱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번 특검에 대해서 저는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분명히 조희대가 천대엽과 짜고 이런 식으로 재판부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하상이 하는 것 보면은요. 지금 완전히 재판장이 자기 편이에요. 이하상 도대체 왜 감치가 안 되는지 이걸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계속 이진관 판사 조롱하고 말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지기현 판사, 우리 한성진 판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에도 감시재판을 통해서 인민판사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이진관이란 자도 있었죠. 화요일에는 우리 지기현 판사가 하는 사건의 심리가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성진 판사와 함께 또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진 지기현은 우리야. 이게 이하상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개인적으로 약간 정신적으로 혹시 결함이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고도의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뒤에는 정강훈과 그거 아스팔트가 있고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 세력을 가지고 재판관 너네 한번 겁먹어봐. 너네 한번 쫄아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들었어요. 서부지법 난동 폭동 사태 이후로 저는 오히려 사법부가 이 내란 세력과 폭동 세력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 판사들이 겁을 먹고 있고 내란 세력과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더 의기양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폭도 세력이야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이런 폭도 세력과 결탁됐던 사람 사법부를 우롱하고 신성할 법정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계속 봐주니까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노란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재판장님 이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심지어 제가 보니까 재판정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이 특검을 향해서 막 야유를 쏟아내는데도 부장판사가 그냥 보고 있고 제대로 엄중하게 다스리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칫하면은요, 폭동 세력이 법원을 점령해도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전단 재판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부 논란이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전담을 하더라도 지금 재판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의 민심은 입법부가 담아내서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또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다유기님, 내란 혐의 피의자들 구속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판사들 아직 숨어있는 내란 세력의 회유와 협박을 받고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실상을 다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답답하다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유진 변호사님. 한번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지금 뭐 답답함이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기현이 여기서 엑시트를 찾아서 자신은 다른 데로 가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라고 던져고 나가는 상황까지 다 예상하고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속도감을 내는 것이 이제 본회의에서만 통과되면은 될 것이 아니라 또 필리버스터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더뎌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법관회의라든지 그런 데서 충분히 얘기가 나오는 거를 수기를 해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이 단숨에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무래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률로 통과되는 그 날부터 다시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저들한테 반격의 빌미를 준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윤석열이 계엄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극우가 많았어? 도대체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어떤 사회였던 거야?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거기에 제1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앞에 가가지고 그거 지키겠다고 한겨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대한민국이 수구가 이렇게 많았었나? 독재 씨앗이 이렇게 뿌려져 있었던 건가? 이것들을 우리가 놀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법부를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윤석열이 죽든 말든 사실은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버려도 된다고 보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한꺼번에 같이 무너질 거를 좀 두려워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을 통해서 자기 기득권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란전담 재판부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법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개혁에 자기들이 비집고 들어갈 논리를 만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좀 저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위헌성이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맥없이 따라갔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그들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면 그러면 재판이 무의로 다시 돌아가서 재판 다시 해야 돼 이런 논리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빼고 뭔가의 대책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들의 논리에 있어서는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란전담 재판부가 안 된다고 하는 제1순위 논리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되기 때문에 피고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판사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내란은 도대체 그동안에 재판을 해본 적이나 있는가 한번 묻고 싶어. 전문성이 없잖아요. 무슨 어디 형사사범 다루듯 해버리잖아요. 지금 내란 사건을. 형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는데 무작위로 그냥 판사들한테 쭉 뿌려서 다 그냥 사건 나눠주고 난 다음에 지금 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판사들 믿어. 이렇게 하는데 판사들 공부하시랴. 자기들이 내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동업자의식도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재판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켜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들이 위헌이라고 하는 걸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보면서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서부지법 포통 사태를 계기로 저는 법원 차원에서 오히려 내란 세력을 척결해내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이 헌법적 가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거 전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침묵을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시고 내란 세력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도 법원장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일부 판사들이 법원이 왜 이렇게 불신의 대상이 됐는지를 돌아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중요성을 그리고 국민 여론을 엄중히 인식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후자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원 내부에서 이런 개혁적 목소리가 더 나와야 되고요. 법원 내부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와야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청장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쓰는지 이 판을 키워서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고 잘못을 빠져나가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국민일보에서 나오는 내란과 관련된 여러 여론조사를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법원개혁을 요구해 주시고 이 내란 재판에 대한 관심을 꺼주지 않는 것도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 내란 재판의 준엄성을 지켜주는데 도와주신 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